여러분, 기업의 빚이 폭증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줄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분기 산업대출 증가액입니다. 무려 1분기 대비해서 1, 2, 3월 달 대비해서 4, 5, 6월 달을 말합니다. 68조 4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68조 4천억 원이면요,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의 10%가 넘는 숫자예요. 대한민국 국가예산의 10%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출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하면 여러분 더 놀랄 거예요. 작년 동기 대비하면요, 무려 말입니다. 176조 1천억 원입니다. 176조 1천억 원. 176조 1천억 원이면 1년 만에 176조 1천억 원이 늘어났다니까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문제는 여러분, 이 산업대출 안에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있고요. 중소기업 대출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대출도 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그래도 뭐 수출 잘하니까 대기업은 살아남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저는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이미 말입니다. 적게는 3년, 적게는 3년, 좀 많게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빚으로 돌려막았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 위기 때 통제 방역을 한 덕분에, 이게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영업자든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솔직히 박살났어요. 그 여파가 지금 한창 몰려오는 겁니다. 한창. 여러분 보세요. 2021년 작년 2분기에 42조 7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52조까지 올라가더니 4분기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 1분기에는 63조 9천억 원이죠. 그리고 2분기에는 68조 4천억 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거하고 지금 똑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통제 방역 이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버티지 못하고 많은 자영업자, 많은 소기업, 많은 중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처럼 통제 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방역을 중심으로 해라. 빨리 풀어라. 제가 이 이야기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든 경제가 무너지든 오로지 자기들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계속 갔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든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게 결국 빚을 물어서 이게 굉장히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장사라도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실 소비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소매 판매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민간 소비가 좀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지금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죽겠다는 소리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서비스업의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서비스업의 대출이. 지금 서비스업의 대출은
대면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쪽이잖아요. 예. 2021년 33조 7천억 원 늘어났는데 지금은요 48조 1천억 원 늘어납니다. 무려 15조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에서 지금 굉장히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 굉장히 망하고 있다. 진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다. 물론 이 뭐 서비스업에서 대출 받는 게 뭐 식당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데만 받는 건 아니겠죠. 도소매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 뭐 금융보험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쪽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산업대출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업 부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1년 기준으로 2361조에 2361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말입니다. 무려 39%가 증가했습니다. 662조 5천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대한민국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제가 봐서도요. 예, 진짜 기업들이 지금 그야말로 빚으로 연명한다는 이야기가 진짜 맞는 말이라니까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기업의 재고 지금 난리예요. 장사라도 잘 되면 여러분 벌어서 갚는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장사가 안 돼요. 대기업도 보세요. 대기업도. 반도체 재고 일수가 95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2021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84일이에요. 무려 재고 일수가 11일이 늘었고요. 이것도 1분기 기준입니다. 휴대폰은 48일에서 71일까지 늘었고요. LCD 패널은 40일에서 52일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PC는 37일에서요 48일까지 늘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대기업이 이럴진데 중견기업은요, 중소기업은요, 자영업자는요 점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벌어서 이게 원금은 못 갚더라도 이자만이라도 갚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래 가면 원금을 전혀 못 갚고요. 이자조차도 못 갚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재고가 이렇게까지 많은데 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원청이 재고가 쌓이면 하청의 재하청은 더 힘들죠.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나요? 좀비 기업이 늘어나고요. 한계 기업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022년 1분기 현재 보면요. 3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 한국은행 조사거든요. 한국은행에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을 망라한 겁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을 망라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기업체가 한 2만 5천 개, 3만 개 정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중에 말입니다. 36%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10개 중에 4개가량 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4개가량. 4개가량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심각한 거죠. 결국 줄폐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줄파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업대출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것은요 어떻게 따지면 기업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결국 꼬꾸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물론 기업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 뭐 기본적으로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 조달 시장에서 기업들이 조달하는 게 줄어들고 기업에 은행에 의존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채 발행을 못해요. 워낙 비싸서.
이자율이 너무 비싸서 회사채 발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은행으로 대출로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기업에 대한 적폐 정책이 실제로 영향을 많이 입혔고요. 특히 통제 방역 2년 1개월 동안의 통제 방역은요. 기업을 고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솔직히 막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경제를 다 망쳐놓은 사람이 누군데 지금 경제에 대해서 운운하냐. 절대로 경제에 대해서 운운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운운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도대체 우리 국민은 그들의 말이라면 다 믿어야 될까요? 그들은 또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참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다가 최악의 순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 좀 두렵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핵심 보물은요, 기업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살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2의 제3의 이병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주영이 나오고요. 그런데 기업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부자를 미워하고, 이것은요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시장경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회주의에도 부자들은 셌어요.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많은 선조들이, 또 많은 선배들이 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다가 목숨까지 많이 버렸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기업이 죽으면 대한민국 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지하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생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살게끔 우리 착한 소비 조금 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지니까요.